절대로 물류 때문에 쿠팡이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를 움직이는 SCM과 그 다음에 그 AI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발주, 재고 관리 그런 솔루션이 고도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풀포먼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물류센터 인프라는 뭐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정말 성공의 그 비결 뒤에 숨어 있는 그 노하우가 뭔지 그걸 봤을 때 바로 이 쿠팡, 이 SCM 솔루션의 이 고도화된 이 어떤 수준 그걸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지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업무 물류의 이제 프로가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아마존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마존의 인바운드부터 포함돼서 4티어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쿠팡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 보여지네요. 아, 맞습니다. 뭐 쿠팡 주문이 지금 예전처럼 무슨 뭐 하루에 뭐 몇십만 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지금은 뭐 한 700만 건, 800만 건도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하루에 700만 건, 800만 건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주문이 들어오는 거를 어떤 식으로 빠르게 배분도 하고 계산을 해서 어떤 센터에서 누구한테 갈 건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보낼지 그게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하루에 700만, 800만 70만 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쿠팡은 물류가 빠르다가 아니라 그 물류를 움직이게 하는 계산을 빠르게 한다. 그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네. 뭐 테크 기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도 알리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그 수요 예측 발주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주문량을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선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는 프로기 때문에 물류가 스톱이 되면 정체되다 보면 이제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뭐 물류센터도 배송도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풀어낸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일반적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업무가 시작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물류센터에서 발주서는 본인이 안 하니까 뭐 본사라든지 아니면은 협력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그냥 분배하는 그런 기능이 일반적인 우리가 DC 센터라 그러죠. 네. 디스트리뷰션 센터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센터라 그러는데 트랜스포트 센터. 쿠팡은 풀포먼트 센터다 보니까 물건을 거기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일반적인 물류센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빼나가는데 주력을 하는 반면에 쿠팡은 단품별로 그 상품들을 언제 발주하고 또 언제 입고가 돼서 어디까지 그 상품들을 뭐 빼나가는 그 시점까지도 예측하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인앤아웃 시스템에 앞서서 맨 처음에 출발하는 게 바로 SCM. SCM이라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사실은 엔드투엔드로 상품과 정보가 흘러가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SCM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SCM이라는 거를 쿠팡에서는 좀 한정적으로 앞에서 발주라고 봤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모든 정보와 물자와 뭐 자금의 흐름까지 그것들을 총괄하는 시스템 SCM이고요. 그게 고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쿠팡은 더 이상 물류업체가 아니라 리테일 업체로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진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쿠팡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먼저 SCM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발주를 하고 그게 이제 벤더사한테 입고 예약을 통해 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는 단계부터 검수라든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유통기한 관리라든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고 진열이 되고 다시 아웃바운드 풀포먼트 센터 아웃바운드 업무가 있는데 집품을 하고 포장을 하는 업무. 그리고 나서 허브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허브라는 공정에서는 그것들을 캠프로 보내는 그 공정까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쿠팡 SCM 운영 프로세스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될 거는 바로 발주 부분입니다. 네. 발주 부분. 여태까지 물류센터에서는 하지 않던 업무인데 이게 이제 물류센터가 매장이 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요 예측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발주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마트 직원도 있고 롯데 직원도 있고 홈플러스 직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오프라인 기업들은 또 뭐 쿠팡이라든지 지마켓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들이 수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온라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물건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그냥 셀러들을 그냥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마켓플레이스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존이 고도화시켜 놓은 건데 그 오픈 마켓 형태의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11번가, 뭐 지마켓 그런 데들이죠. 네. 즉 본인들이 재고 관리를 직접 안 하고 뭐 물론 지마켓 같은 경우는 풀포먼트가 일부 있지만
11번과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본인들은 절대 재고 관리 안 하죠. 그냥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시켜주고 스스로만 취하는 형태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직매입으로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발주라는 그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재고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아무리 앞에서 남아도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진 재고에 대한 뭐 관리 부분, 폐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도 겪고 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SCM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하나, 그 SCM을 가급적이면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수요예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는 많은 수요예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조금 고도화해서 뭐 바이어가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백만 가지 상품을 언제 어느 때 어떤 센터로 발주할지가 기본적으로 연산이 돼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기 전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갖다 몇 번을 갖다 드렸었는데, 네. 뭐 어차피 물건이라는 게 상품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업체한테 주문한다면은 쿠팡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발주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김범석 의장님이 그 3분기 3쿼터에서 흑자가 났을 때 이번에 흑자 난 요인이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SCM이었었어요. 수요예측 관리를 우리는 진짜 고도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전에 신선 폐기가 나오는 거에 절반 정도를 감축했다. 네. 뒤에 이제 쿠팡 수익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한 1,000억대 가까울 거예요. 최소한도 한 6, 700억. 워낙에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그 0.5%, 1% 줄어드는 게 수백억이 될 수 있죠.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지능을 통한 주문 발주, 수요 예측,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